남편이 아내를 공주라고 부르며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꺼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범죄자의 아이였다면 나았을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은 과거의 이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고 술만 마시면 통제가 안 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 부부는 도대체 왜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16기에서 등장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요. 남편이 아내를 공주처럼 모십니다. 하지만 그 안쪽은 통제와 회피, 자존심 싸움, 그리고 애증이 뒤엉킨 관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나쁘다로 끝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은 분노가 치밀고, 어떤 장면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장면은 그냥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이 부부는 캠프에서 각자 따로 입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가사 조사 시간에 비로소 같이 앉습니다. 남편 시점의 영상이 먼저 공개되는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공주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합니다. 아내는 오빠를 부르고 남편은 바로 달려갑니다. 심부름이 이어지고 남편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정한 부부 일상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정함이 이상할 정도로 한쪽에만 쏠려 있습니다. 불안한 균형. 그 말이 딱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아내의 감정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스럽다가도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하면 표정과 말투가 확 바뀝니다. 방송에서는 남편에게 꺼지세요 같은 폭언이 나옵니다. 수위 높은 모욕적인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맞서지 못합니다. 표정이 굳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 장면이 보여준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가 이미 관계의 힘을 설명하고 있었죠. 아내가 감정으로 칼을 쥐는 쪽이라면 남편은 그 칼에 베이지 않으려고 숨을 줄이는 쪽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육아 방식으로 갈등이 커집니다. 아내는 아이에 대해 예민하고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남편이 간식을 주거나 잠깐 한눈을 팔기만 해도 즉각 간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내 본인은 육아와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을 지적합니다. 말로만 엄마가 되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남편이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치우는 사이 아내는 소파에 누운 채 날 선말로 남편을 평가합니다. 이 구조에서 남편은 더 지칩니다. 열심히 해도 칭찬이 아니라 검열이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간섭으로, 잔소리로, 막말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반 이 부부 갈등의 핵심 사건이 공개됩니다. 둘째 아이 임신 중절. 남편은 아내가 내 동의 없이 11주 차에 혼자 수술을 했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시댁은 출산을 권하며 말렸지만 아내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가 폭발합니다. 남편은 배신감으로 무너집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짓밟았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상실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안해하기보다 맞받아칩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당한 태도. 이 장면에서 남편은 더 깊게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매우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범죄자의 아이였다면 나았을 거다. 내가 범죄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싸움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충격으로 굳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말은 지나가도 상처는 남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극단적인 행동과 말만 고쳐진다면 이혼 의사는 0%다. 이 말은 사랑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모욕도 견디는 사랑, 혹은 혼자가 될까봐 버티는 집착. 어느 쪽이든 건강한 형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격적인 말싸움 뒤 아내 시점의 영상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남편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남편이 전처와 이혼 절차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와 교제했고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귀찮고 복잡해서 정리를 미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로 보일 수 있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경험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은 술을 마시면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화로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거칠게 다루고 제작진이 개입해 아내와 아이를 떼어놓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공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왜 더 통제하려 했는지, 왜 더 차갑게 굴었는지 그 배경으로 읽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제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남편은 둘째 아이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강제 입원 경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아내가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은 자책하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살고 싶다. 이 한마디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몰렸는지 보여줍니다.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 이 부부의 갈등은 그 단계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캠프 6일차 전문가 상담이 시작됩니다. 상담가는 아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분에 따라 남편을 애타게 했다가 밀어낸다. 남편은 감정을 종잡을 수 없다. 심리 결과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과 불안이 높고 인내심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림도 육아도 안 하고 통제만 한다. 공주 대접 받고 싶으면 엄마로서 역할부터 하라. 이 말 앞에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입니다. 처음으로요. 말로 싸우지 않고 감정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내는 자기가 쥐고 있던 권력의 손잡이를 잠깐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죠. 남편 상담에서는 분노 문제가 다뤄집니다. 전문의는 이것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 못하는 성향이라기보다 아버지에게 학습된 폭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폭력적 환경을 털어놓고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치료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꾸준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며 자기 삶을 잃어버린 부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사랑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부부에게 과제가 주어집니다.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을 말하라.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동의 없이 아이를 지운 거 정말 미안해. 남편은 답합니다. 나도 미안하다. 당신 힘들 때 매번 회피만 했어.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고 싶다는 말 안 하게 해줄게. 노력할게. 두 사람은 끌어안습니다. 짧은 포옹이지만 그 안에 미안함,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함께 섞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캠프 이후 가상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시작부터 말합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재산 분할 논의에서 남편은 말합니다. 아내에게 내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는 내가 떠안겠다. 이 제안은 사랑의 증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의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는, 내가 다 내줄 테니 여기 있어달라는 생활 규칙이 논의됩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을 것, 술에 취해 겁주지 않을 것, 그리고 민감한 조건도 나옵니다. 부부관계를 주 2회로 제한하자. 이 장면은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권력 싸움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더 원하고 누가 더 거부하느냐, 그 안에는 늘 서운함과 불안이 숨어 있죠. 막판에 아내가 추가 조건을 말합니다. 남편 정관수술. 남편은 즉각 반발합니다. 절대 안 된다. 아내는 말합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또 아이가 생기면 우리 둘 다 힘들 것 같다. 이 요구는 아내에게는 안전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불신의 선언으로 느껴졌을 수 있죠. 잠깐 봉합된 줄 알았던 감정의 지뢰가 여기서 다시 터집니다. 아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흔들립니다. 정관수술 갈등은 결국 폭로전으로 번집니다. 전 연인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일부 질문은 진실로 판정되지만 남편 쪽은 판정 불가가 나오며 찜찜함이 남는 흐름으로 그려집니다. 이 장면이 보여준 건 그들이 싸울 때마다 끝까지 가버리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말부터 꺼내는 방식. 이게 애증관계의 가장 위험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 후회하며 사느니 노력하는 길을 택하겠다. 아내도 말합니다. 처음엔 헤어지고 싶었다. 그런데 지내보니 내 문제점들도 보이더라. 내가 노력하면 남편도 변하지 않을까 기대가 생겼다. 그리고 약속한 일이다.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겠다. 다툴 땐 각자 시간을 갖고 진정하겠다.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기보다 재시작에 가깝습니다. 둘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상처의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 말고 다른 길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부부는 끝까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말은 방송이 끝난 뒤에 쓰이겠죠. 공주 대접을 받던 아내가 엄마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시 배워야 하고, 모든 걸 내주던 남편은 자기 삶을 되찾으면서도 폭력과 회피를 끊어내야 합니다. 애증은 사랑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장면에서 가장 분노했고 어느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졌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놀라였습니다.